자, 그러면은 우리가 EB5 투자 이민을 얘기했는데 다른 옵션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비용도 그렇고 전체 기간이라던가 그런 거 봤을 때 또 관심사가,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이 꼭 공유되면 좋겠다 했었던 것이 기타 한국에 있는 뭐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분들이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우리가 EB5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있더라.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고용 기준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제 미국에서 누군가가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록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녹록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스폰서가 돼서 굳이 그런 미국의 회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가장 베스트일 텐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NIW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 많이 접하는 고객들 중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개업의들.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내가 학술적인 이런 건 아니고, NIW 일단 기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NIW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취업 이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고용주를 미국에서 확보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럼 고용주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IW인데요. 기본적으로 EB5라는 단위, 이건 취업 이민의 세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잘나서 할 수 있는, 그렇지. 본인이 네. 잘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이민이 되겠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이름에 따라서 볼 수 있듯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 이렇게 그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방금 말씀처럼 NIW가 National Interest Waiver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니 웨이브 해달라. 거칠게 얘기하면 나 잘났으니까 그 영주권 나한테 주는 게 너네 국익에 도움이 되니 내놔. 웨이버를 해달라는 게 이제 그 노동 조건을 웨이버 해달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잘났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이 캔디데이트들은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 석사, 박사 이상의, 그리고 국제적인 저명한 학술지의 뭐 논문을 제출해서 인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더라. 특히 실무를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의사 선생님들 또는 뭐 다른 그런 쪽 전문 직종에 대한 얘기일 텐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제 NIW를 하면서 많이 문의를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분들인데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대학에 계셔서 뭐 연구하고 이제 환자 진료를 같이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좀 쉽겠고. 그분들은 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웰컴하는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원의들, 그 연구가 본업이 아니신, 그렇죠. 그냥, 환자를 보시는 게 이제 본업이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럼 나는 리서치가 본업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미국 라이센스도 없어서 미국 가서 내가 의사로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을 하겠냐.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보니까 여기저기 봐도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맞아요.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문적인 성취가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거기서 담당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개업의나 이렇게 수술 많이 하고 이런저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논문 내고 이런 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같은 동종 업계 피지션들 또는 뭐 그런 의사들이 뭐 추천서를 써준다? 뭐 그런 방식을 얘기하시죠. 추천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실제로 하다 보면 추천서라는 게 그럼 어떤 추천서냐,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사실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서라는 거는 빈 곳을 채우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증 요건을 그런 꼼꼼하게 충족시켜야 되는데 논문이 있으면 그게 한꺼번에 다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실은 이 사람은 논문은 안 썼지만 이런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나도 의사인데 내가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으로 개발한 특수한 방식을 내 치료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복수라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로서 USCIS의 심사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결국은 가장 수월한 것이 학술지 뭐 이런 논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고, 여러 케이스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걸 채우는 방식으로서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뛰어났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뛰어남을 보일 수 있는 그렇죠. 다른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동료, 피어 교수 또는 피어 의사들의 평가, 그리고 그게 그냥 뭐 잘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한 핵심은 평가. 구체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신경외과 전문인데 이러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내가 도입을 해서 내 동료들도 같이 해봤는데 이러한 성취를 냈더라라는 거를 그 동료들이 직접 증언해 줄 수 있으면 추천서의 방식으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동료들의 추천서가 이제 리서치 이거를 대신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많이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 말이 어떻게 내가 케이스를 만들어내느냐인데, 그게 동료 의사들의 평가에 대한 것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이게 케이스로 우리의 어떤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래도 의사로서거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의사로서기보다는 비즈니스맨으로서죠. 네, 의사도 내가 큰 병원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로서 내가 의사지만 이 병원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환자들도 많이 오는 이제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내가 클리닉을 만들었다. 그것도 트랙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미국 가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거다. 뭐 그런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맨으로서. 결국 요진이 이거겠네요. 개원의와 관련해서 이게 내가 학문적인 대학병원의 교수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나는 내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마도 평가를 할 가치가 있겠다,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다. 내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서플리멘털한 방식을 통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요, 월급쟁이 엔지니어들, 내가 NIW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성공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이제 뭐 엔지니어 분야에 논문이 있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20년 동안 굵직굵직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성공해갖고 했지만 뭐 그래도 나는 뭐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뭐 독립적으로 뭘 세워서 어떻게 한 건 아니고 뭐 학술적인 성취도 없고, 그런데 내가 되겠냐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리더가 돼서 또 진행했던 프로젝트, 회사의 프로젝트가 예, 그게 뭐 R&D이던 아니면은 어떤 R&D를 통한 창업화의 어떤 신제품 출시이던 그게 뭐 어떤 거든 간에 내가 거기서 리더로서 혹은 매우 중요한 그런 개발자로서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결과물을 난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입견이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어떤 고학력의 이 공학에 있어서의 전문 학자가 아님에도 그냥 나는 엔지니어로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직장인들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근데 해보면 핵심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취를 내었는가. 인정받을 만한 뭐 뉴스 기사도 나오고 뭐 아니면 무슨 매출이 무슨 이게 몇 억 불을 올렸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게 맞느냐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도 보면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게 진짜 맞는데 다 관련 자료가 전부 대외비예요. 그래서 외부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되지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또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이게 뭐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된다. 알겠습니다.